자기야, 오늘 저녁에 한지원과 저녁 식사를 해야 해. 너도 함께 가자. 내가 한지원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게. 민준이 이다혜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한지원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다혜는 민준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녀는 한지원을 비웃고 그녀를 모욕하고 싶었다. 그녀는 한지원이 민준에게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한지원, 김민준, 그리고 이다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한지원은 민준이 이다혜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감정했고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마네킹 같았다. 한지원 씨, 오랜만이에요. 민준 씨가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해서 함께 왔어요. 이다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지원이 자신들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네, 오랜만이에요. 두 분이 함께 오셔서 좋네요. 한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민준은 한지원의 평온한 표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이다혜와 함께 있는 자신을 보고 분노하고 질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하찮게 여겼지만 그녀의 태도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한지원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민준 씨가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데도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이다니. 이다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원은 이다혜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다혜의 비웃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이다혜가 자신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다혜가 자신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다혜 씨, 당신은 민준 씨를 사랑하는군요. 저는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한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다혜는 한지원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한지원이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지원은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녀는 한지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한지원의 눈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보았다. 그녀는 한지원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민준은 한지원에게 말했다. 한지원, 너는 내게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는 틀렸어.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할 거야. 한지원은 김민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 씨,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거예요. 당신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예요. 한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한지원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지원이 자신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절망했다. 그는 한지원이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김민준은 한지원의 차가운 경고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냉정함에 압도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소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이다혜에게 말했다. 한지원, 그녀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여자야. 그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없어. 이다혜는 김민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도왔다. 그녀는 김민준이 시키는 대로 한지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녀를 민준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그날 저녁 한지원은 김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헤어져요. 당신과 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김민준은 한지원의 말에 비웃음을 지었다. 네가 감히 나를 버려.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야.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한지원은 김민준의 말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오만함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거예요. 당신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예요. 한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한지원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지원이 자신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절망했다. 그는 한지원이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지원은 김민준을 뒤로하고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민준의 그림자에 갇힌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민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한지원은 한진그룹의 초의 비서를 만났다. 그녀는 초의 비서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초의 비서 김민준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세상에 폭로해. 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야. 최 비서는 한지원의 명령에 따라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김민준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조사하고 그의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는 한지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민준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민준은 한지원의 방역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었다. 그는 이다희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모든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았다. 그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고객님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라는 차가운 목소리뿐이었다. 그는 한지원이 단순한 여자친구인 줄로만 알았기에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소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추진하던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었고 그가 결제를 올린 서류들은 모두 반려되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질책했지만 그들은 그에게 저희는 회장님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김민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여자친구와는 상관이 없다고 믿었고 회사의 경영진이 자신을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결국 한지원에게 돌아와 항의했다. 한지원, 네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의 남자친구야. 어떻게 네가 내게 이럴 수 있어. 한지원은 김민준의 말을 듣고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 씨, 우리는 이제 헤어졌어요. 당신은 더 이상 저의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민준은 그녀의 차가움에 분노했지만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김민준은 연이은 사업 실패와 신용카드 정지에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내와는 상관이 없다고 믿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견제하려는 회사의 경영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사의 중요한 기밀 서류들을 빼돌리려 했다. 그는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회사를 협박하고 자신의 위치를 되찾을 생각이었다. 다케야, 내가 조만간 큰 일을 벌일 거야. 성공하면 우리는 이 회사에서 영원히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김민준이 이다혜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다혜는 김민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한진그룹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도왔다. 그녀는 김민준이 시키는 대로 회사의 중요한 기밀 서류들을 복사하여 그에게 건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한지원은 남편의 이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고 그 무덤을 닫을 준비를 했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최 비서, 김민준이 회사 기밀 서류를 빼돌리려 하고 있어. 그가 서류를 빼돌리는 즉시 그를 체포해. 그리고 회사 내부 감사팀에 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 네 사모님,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최 비서가 대답했다. 한지원은 남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고 그 무덤을 닫을 준비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민준은 이다혜의 도움으로 회사의 중요한 기밀 서류들을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는 서류들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숨겨두었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회사를 협박하고 자신의 위치를 되찾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이다혜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다. 다혜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이 회사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 거야. 이다혜는 김민준의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허세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민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을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빼돌린 서류들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경찰이 말했다. 김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한지원은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남편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무덤에 갇히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를 했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 김민준은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현실을 부정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나를 모함하는 거야. 내가 한진그룹의 이사야. 감히 나를 건드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가 빼돌린 서류들은 이미 경찰의 손에 들어갔고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이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이다혜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김민준이 그저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거대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하여 항의했지만 김민준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편 한지원은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몰락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한진그룹은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에는 그룹의 모든 주요 임원들과 한지원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 그리고 한지원 본인이 참석했다. 김민준은 경찰의 보호 아래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쳤다. 이건 모두 모함입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한지원과 최 비서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었다. 한지원과 최 비서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임원들은 김민준의 불법 행위에 경악했다. 한지원은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이사,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은 회사를 배신했고 나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한진그룹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김민준은 한지원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냉정함에 압도되었다. 그룹 회장은 김민준에게 말했다. 김민준, 너는 내 딸을 배신했고 우리 회사를 배신했다. 너는 이제 내 사위도 우리 회사의 이사도 아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김민준은 무릎을 꿇고 그룹 회장에게 빌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감옥에만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호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민준의 해고를 결정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직위, 명예,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이었던 재산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민준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한지원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파멸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한지원은 남편의 몰락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를 했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 김민준은 이사회에서 쫓겨난 후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의 비열한 행동들은 이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는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의 이름은 한진그룹의 불법 이사 사기꾼, 배신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함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절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직위, 명예,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이었던 재산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민준은 한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한지원,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는 너의 남편이야.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한지원은 김민준의 전화를 받고도 평온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우리 회사를 배신했어요. 당신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내가 이다혜와 바람을 피운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내가 몰랐어.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네가 얼마나 차갑고 비열한 사람인지 세상에 다 알릴 거야. 김민준이 소리쳤다. 한지원은 김민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증오와 절망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의 모든 방역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당신의 모든 행동은 이미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게 해를 가할 수 없어요. 김민준은 한지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그의 복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한지원은 김민준이 이다혜와 함께 살던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김민준이 횡령한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곳이었다. 그녀는 그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한때 김민준과 이다혜의 사랑이 싹트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차갑고 공허한 공간이었다. 한지원은 오피스텔 안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김민준이 이다혜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돈으로 구매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증거로 남겼다. 그녀는 김민준이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이다혜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지원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지원 씨, 여기가 어떻게... 한지원은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내 돈으로 구매된 곳이에요. 당신은 내 남편과 함께 내 돈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군요. 당신은 내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이다혜는 한지원의 차가운 눈빛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한지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저는 몰랐어요. 김민준이 저를 속였어요. 이다혜가 소리쳤다. 몰랐다고요? 당신은 그와 함께 내 돈을 썼어요. 당신은 그와 함께 나를 배신했어요. 당신은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이 오피스텔은 이제 내 소유가 될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나가야 해요. 한지원이 말했다. 이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한지원에게 빌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한지원은 이다혜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다혜가 그저 김민준의 욕망에 이용당한 희생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김민준의 오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한지원은 이다혜를 뒤로 하고 오피스텔을 나섰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를 했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 한지원의 차가운 경고에 이다혜는 절망했다. 그녀는 한지원이 단순히 김민준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을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그녀의 공포를 이기지 못했다. 그녀는 한지원에게 빌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한지원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오피스텔에서 쫓겨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김민주는 구치소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다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그는 한지원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그의 복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김민준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구치소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를 했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 김민주는 한지원을 보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네가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의 남편이야. 한지원은 김민준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김민주는 한지원의 손에 들려있는 이혼 서류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서명할 것 같아. 나는 너와 이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서 한 푼도 받지 못하더라도 너를 영원히 괴롭힐 거야. 김민준이 소리쳤다. 한지원은 김민준의 말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당신의 직위 명예,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이었던 재산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이혼시킬 수 있어요.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당신은 평생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될 거예요. 김민주는 한지원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나는 네가 이럴 줄 몰랐어. 네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김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겠죠. 당신은 내가 당신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했어요.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한지원이 말했다. 김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한지원의 말에 압도되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한지원은 김민준의 서명을 확인하고 이혼 서류를 챙겼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나는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그녀는 뒤돌아서 그곳을 떠났다. 김민주는 텅 빈 면회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김민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직위 명예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이었던 재산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절망했다. 그는 한지원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그의 복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편 한지원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준의 그림자에 갇힌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진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최 비서와 함께 김민준이 횡령한 회사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이다혜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구매한 내역을 모두 찾아내고 그 부동산을 모두 압수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돈으로 구매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김민주는 구치소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다혜에게 선물한 오피스텔이 한지원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재산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이었던 복수까지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신복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된 자들이었지만 그에 대한 충성심만은 변하지 않았다. 한지원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라. 그녀가 얼마나 차갑고 비열한 사람인지 세상에 다 알릴 거야. 김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부하들은 한지원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한지원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왔다. 김민주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 절망했다. 그는 더 이상 한지원에게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한지원은 남편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말했다. 최 비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 김민준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해. 네 사모님.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민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을 겁니다. 최 비서가 대답했다. 한지원은 김민준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민준은 횡령 배임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결국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절망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한지원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김민준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힌 후 그의 공범들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때 김민준의 옆에서 오만했던 이다혜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김민준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녀가 꿈꿨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미래는 불확실성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김민준과 이다혜의 몰락은 비즈니스 세계에 큰 교훈을 남겼다. 오만함과 기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지원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자 상류사회의 더러운 이면을 폭로하는 행위였다. 어느 날 오후 한지원은 자신의 사무실 발코니에 서서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권력과 전문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가문이 운영하는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그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을 되찾았다. 최 비서가 그녀 옆에 서서 공손하게 보고했다. 부인,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횡령된 모든 자금과 이다혜의 모든 재산이 회수되었습니다. 잘했어요. 한지원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돈이 김민준이 사기를 쳐서 망하게 한 피해자들과 취소된 프로젝트에 쓰이도록 하세요. 네 부인. 초의 비서는 속으로 그녀를 존경했다. 그는 한때 나약해 보였던 한 여자가 얼마나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비즈니스 우먼이 되었는지 목격했다. 김민준은요, 부인, 그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지원은 뒤돌아 차가운 눈빛으로 최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에게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팠고 이제 그는 그 안에서 영원히 잠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준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그녀에게 그는 삶의 한 챕터를 끝내는 마침표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 누구도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어느 날 밤 한지원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딱딱한 정장을 벗고 부드러운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의 화려한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권력, 성공적인 경력. 그러나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을까? 그녀는 승리했지만 이 승리가 과연 온전했을까? 그때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생각에 방해를 주었다. 한지원은 문을 열었고 한 남자가 하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저는 최민재입니다. 한지원은 놀랐다. 최민재는 거대 기술 기업의 CEO이자 신비롭고 냉철한 사업가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몇 번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한지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최민재는 보기 드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오만함이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리고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제가 당신의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켜봐 왔습니다. 한지원은 깜짝 놀랐다. 최민재 같은 남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그의 제안은 너무나 진심이었다.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존경과 감탄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발견했다. 어쩌면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최민재의 갑작스럽고도 진심 어린 고백에 한지원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모든 것을 되찾는 격렬한 소용돌이를 겪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그 복수의 끝에 또 다른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최민재와 같은 거대한 존재와는 더욱 그랬다. 그는 그녀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진심이어서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흔들었다. 제가 당신의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있었다. 한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픔, 그녀의 고통,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상처들을.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았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도 당신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최민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상처까지도. 그의 말은 한지원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다. 그녀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가치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당신은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었어요. 한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니요, 은서 씨. 당신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어요. 최민재가 한지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만남과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랑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삶은 한때 절망적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편의 드라마가 되었다. 그날 이후 한지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최민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고 그들의 결혼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최민재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의 사랑, 그의 신뢰,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그는 그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한지원이 단순히 그의 그림자 역할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나테크의 새로운 아트 테크놀로지 부문을 총괄해달라고 제안했다. 은서 씨, 당신의 예술적 감각과 통찰력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요. 이젠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한지원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했던 예술과 비즈니스를 결합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예술을 현대 기술과 접목시키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고 미나테크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선 문화예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성공은 김민준과 이다혜에게까지 전해졌다. 감옥에 수감된 김민준은 신문과 뉴스를 통해 한지원의 성공 소식을 접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여인이 이제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동시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다혜는 모든 재산을 잃고 빈민가로 쫓겨났다. 그녀는 한때 자신들이 경멸했던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 그들은 한지원이 자신들을 용서하고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연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인생에서 지웠다. 몇 년 후 한지원과 최민재는 그들의 아들이 태어난 후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했다. 그들의 아들은 한지원을 닮아 아름다웠고 최민재를 닮아 영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민재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가난한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한지원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도망치려는 공주님인 줄 알았죠. 최민재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서 찾은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만남과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랑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삶은 한때 절망적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편의 드라마가 되었다. 한지원은 아들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용기로 운명을 바꾸었고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지원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재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최민재와 그녀의 결혼은 단순한 사업적 동맹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아들 최은우는 두 사람의 장점만을 닮아 총명하고 밝게 자랐다. 은우가 4살이 되던 해 그들은 함께 첫 번째 가족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항이었다. 아빠, 엄마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은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한지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기서 엄마가 아빠에게 결혼하자고 말했단다. 최민재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실은 엄마가 나를 이용하려 했단다. 아빠가 얼마나 가난한 대학생인 줄 알고. 아빠는 가난한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아빠는 부자잖아요. 은우가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고 이제는 그들의 삶을 사랑과 행복으로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성공과 행복은 김민준과 이다혜에게는 영원한 고통이었다. 김민준은 감옥에서 한지원과 최민재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절망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직위 명예,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이었던 재산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다혜는 빈민가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한지원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지원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그녀의 복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경멸했던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몇 년 후 한지원은 마이나테크의 CEO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준이나 가족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최민재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그녀의 모든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한때 절망적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편의 드라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한지원의 하루는 김민준의 일정에 맞춰져 있었다. 아침 9시 민준이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내리고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8시에는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고 그의 옷을 다듬어 주었다. 한지원은 완벽한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것을 챙겨주었고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민준은 그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준은 한지원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다. 민준은 그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한지원이 자신에게서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한지원에게 뻔뻔하게 바람을 피웠다. 그의 상대는 그의 동료이자 그의 사업 파트너인 이다혜였다. 이다혜는 민준과 함께 한지원을 비웃었고 그녀를 하찮게 여겼다. 그녀는 한지원이 민준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지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